두 번째 이야기로 가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집합에 대한 표현 방법과 집합의 원소이냐 아니냐, 집합의 원소 개수 몇 개냐,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봤어요. 그럼 이번에는 제목이 뭐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래. 지난 시간에 한 건 집합과 원소의 포함 관계였는데 이번 시간에는 집합끼리의 포함 관계래.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 집합이 집합을 포함한다. 무슨 뜻이겠어? 집합의 원소이다는 그 집합 안에 원소가 있어. 그러면 집합이 원소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건데, 집합이 집합을 포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더 큰 게 되겠지. 예를 들면 이제 개수중학교 1학년 학생의 집합, 1학년 몇백 명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개수중학교 전체 학생의 집합, 그럼 그 안에 1학년 집합이 다 들어가겠지? 자, 이런 게 집합이 집합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개수중 전체 집합인데 거기에 계산중 1학년 한 명이라도 섞이면 포함이 돼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라도 포함되지 않는 집합은 그 대상이 포함을 할 수는 없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원소를 다 가지고 있으면 그 집합을 포함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1학년인 집합은 3학년인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1학년인 집합은 뭐라고 부르느냐? 개수 중에 한 학년. 그러니까 얘는 개수 중에 한 부분인 학년이야. 포함되는 집합을 부분 집합이야 이렇게 부릅니다. 부분 집합. 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입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둘이 있는데 A의 모든 원수가 B에 다 들어가 있다. 이때 다음과 같이 X가 A의 원소이면 그것은 B의 원소도 됩니다. 자, 표현 이해돼요? A의 원소면 B의 원소다. 그러면 A의 모든 원소는 다 B의 원소가 되니까 이걸 포함한다라고 하고, 그때의 A를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며 기호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그 기호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포함한다, 포함된다, 벤 다이어그램 관계. 자, 이것을 연결해야 돼요. 다시 한번. 부분 집합이다. 부분 집합이다. 자, A가 B의 부분 집합인 상황인 겁니다.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A라고 하는 벤 다이어그램이 B 안에 쏙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A는 B의 부분 집합입니다를 다음과 같은 기호로 나타내는데, 집합과 원소일 때는 어떻게 생긴 기호로 나타낸다 그랬어? 삼지창으로 나타낸다 그랬지. 자, 그러면 집합과 집합일 때는 지금 뭐로 나타내냐? 집합과 집합은 가운데 짝대기가 없는 이지창으로 나타냅니다. 3개짜리, 2개짜리.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도 B가 포함할 때는 B가 더 큰 집합일 거 아니야?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큰 쪽으로 벌어지듯이 포함하는 쪽으로 여기에 벌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포함하는 쪽으로. 그럼 이때 A는 B에 포함된다.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B는 A를 포함한다. 얘네들이 다 같은 표현이에요. 다시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A는 B 집합에 포함된다. B는 집합 A를 포함한다. 자, 같은 표현들. 하나가 하나의 부분 집합이 되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말하거나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되는 이 상황. A의 모든 원소가 B에 다 포함이 될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특별한 부분 집합의 상황이 있어요. 첫 번째,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공집합이 뭐였나?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0이에요 이런 뜻이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집합인 거야.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집합. 우리가 조건지수법으로도 봤어요. 정의하기 나름인 거야. 명확하게 아무것도 없어. 어쩔 땐 있고 없어. 이게 아니야. 명확하게 아무것도 없어. 공집합인 거. 자, 이때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된다. 공집합이 모든 부분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부분 집합을 하나하나 표현을 할 텐데, 어떤 집합이든 하나도 없는 것들을 다 포함해요. 원소가 하나 있어? 하나 있는 걸 포함해요. 뭐 이런 뜻인데. 여기 이해하기 힘들면 그냥 정의대로 좀 가셔야 돼요. 자, 이 말 다시 한번 보세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래. 응?
자, 그러면 공집합은 공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맞아, 틀려? 맞다, 틀리다? 맞다, 틀려? 맞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을 했잖아요. 모든 집합에. 모든 집합이잖아. 집합 중에 하나잖아.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자, 그러면 2번을 보면 자기 자신은 모든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된다. 같은 집합의 원소라고 생각해 봅시다. 뭐 표현을 달리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집합의 모든 원소는 요 정의대로 오면 A라고 하는 집합의 모든 원소는 당연히 A라고 하는 집합의 모든 원소가 만족하겠죠? 그래서 본인 자신은 모두 본인 자신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부분집합의 개념상 모두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된다. 다음 세 번째 표현 한번 읽어보세요. 뭔가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A는 C의 부분집합이 된다. 뭘까요? 집합이 3개가 나왔죠? 개수중 1학년은 개수중 학생의 부분집합이 되고 개수중 학생은 계양구에 있는 중학교 학생의 부분집합이 되면 개수중 1학년은 계양구 중학교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점점 상위 개념. 우리가 이제 부등식으로 이야기하면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면 A보다 C가 커요 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정확하게 부등식하고 같진 않습니다. 같진 않은데 개념만 슬쩍 가지고 얘를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여기에 C라고 하는 집합이 이렇게 하나 더 있다. 이런 정도로 상상하시면 돼요. 그럼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A는 C의 부분집합이 되는 게 당연하겠죠. 딴 데 갈 데가 없는 거야. 이게 이제 기본적인 대소항. 그러면 여기서도 쌤이 하나를 더 한번 추가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뭔 뜻일까요? 서로 부분집합이 된대. 서로 상대 걸 다 갖고 있대. 어떤 상황이니까 이럴 수 있어? 두 집합이 어떻다? 같은 겁니다. 서로 부분집합이 됩니다. 이 말은 두 집합이 같아요의 표현인 거예요. 연결돼요? 자, 여기 이제 기본적인 부분집합. 다음 포항관계의 뜻입니다. 포항관계는 이지창. 자, 방금 이야기한 게 서로 같은 집합일 때의 표현 방법이에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서로 같다라고 하고 A는 B라고 표현한다. 그렇지 않으면 A는 B랑 달라요 라고 표현한다. 요 얘기겠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원소 개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두 집합 A, B에 대하여 1번과 2번의 차이를 느끼셔야 돼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NA보다 NB는 크다가 아니고 뭐야? 크거나 같은 거야. 왜 그럴까? 부분집합이면 지금 A하고 B가 같은 집합일 수도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NA, NB는 등호가 붙는 겁니다. B가 더 많이 가지고 갈 수도 있고 A하고 B가 이렇게 있으면 B가 하나라도 더 있으면 집합 B의 원소 개수가 더 많겠지만 A하고 B하고 같으면 원소 개수가 같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A하고 B하고 같다면 NA하고 NB는 같아요. 이것도 역시 맞지요. 둘이 같으면 집합의 원소 개수 같을 거 아니야. 그지? 맞아? 그럼 여기에도 하나를 추가해보자. 3번. NA하고 NB가 같으면 A는 B이다. 자, 맞아요? 틀려요? 판단했어요? 오! 한 명도 없어? 다 X야? X야? 다시. 다 대답해. 다 대답해. 오! 두 분? 세 분?
X! 두 분? 왜 안 해? 돈 내라는 것도 아닌데 왜 안 해? 틀린다고 뭐라 그런 것도 아닌데. 어? 물어본다 했잖아. 대답, 이거 손 안 든 사람한테 물어볼 거야. 다시 한번. X? O? 왜 틀렸어? X가 3명, O가 4명이에요. 4대 3. 빠밤. 따단따단따단따다. 그러면 나 한 명 하면 되는 거지. 나 X. 4대 4입니다. X가 4대 4예요. 그럼 어떻게? 왼손 X, 오른손 X? 개수가 같다고 해서 집합이 같니? 이 소린 거잖아. 원소 개수 같은 애들끼리 집합이 같나? 얘는 135, 얘는 246. 원소는 3개씩이지만 원소의 개수가 같다고 집합이 같을 수는 없죠. 4번. NA가 NB보다 작으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같은 맥락입니다. 띵킹. 빠밤빠밤빠바밤. 빠밤빠밤빠밤빠바밤. 자, 판단 되셨죠? 사진 OX? X? 왜 다시 물을수록 목소리가 작아집니까? 왜 OX? X? 어디가 틀렸어? 개수가 작고 개수가 적다고 아니라 많다고 무조건 얘를 다 포함하지 못하겠지. 응? 다른 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소의 개수하고 집합의 포함 관계는 개수만으로 포함 관계를 따지는 건 안 됩니다. 포함 관계로 개수는 확실한 관계가 있습니다. 포함 여부가 확실하면. 자, 그런데 개수로는 확인할 수 없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3번에 진 부분 집합. 요즘에 이제 선생님이 요거 할 때마다 진라면이 떠오르긴 해요. 진라면 좋아합니까? 진라면 한때들 많이 좋아했는데 라면들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 라면 저 라면 안 먹어요. 손 좋아하는 라면 브랜드 정도는 있을 거 아니야. 신라면파. 신라면 너구리. 안성 진 그 이외에 오 너무 맵던데. 말 좀 해줘. 말 안 하니까 시키잖아. 너구리야? 뽑으면 딱히 그냥 두루두루 좋은 거야. 그냥 쏘쏘. 그냥 그래. 안 좋아해? 없어? 와 진짜? 컵라면? 컵라면 아니야? 진라면이 없었지? 있었나? 진라면 아무도 없네. 선생님이 바야흐로 유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을 때 유현진 선수가 진라면 모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현진 선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진라면을 한번 사 먹어봤어. 마침 행사도 하길래. 그 전까지는 신라면파였거든. 진라면을 먹었는데 순한 맛을 먹었는데 이게 맵더라. 맵기가 신라면과 비슷하더라. 아니야? 나만 그렇게 느꼈어? 야, 아무튼 순한 맛인데 순하지 않아서 깜짝 놀란 거야. 오? 그럼 그 뒤로 이제 그 당시에 백종원 아저씨가 집에서 분식집처럼 라면 끓여 먹는 레시피를 알려줬거든. 그렇게 진라면을 끓여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한때 진라면에 되게 빠졌었거든. 매운맛은 선생님 기준으로 많이 매워. 불닭 와. 나는 외국 애들이 불닭 먹고 거리면서 아직도 화면에 그런 애들 가끔 나오면 너무 신기해. 왜 이런 걸 할까? 지켜보는 재밌으라고? 그런 것 같은데. 요즘 음식들이 좀 너무 맵게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진자를 요즘 잘 안 써요.
예전만 해도 진 들어가는 어떤 산표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눈에 보였던 것 같은데, 이게 진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부분집합이 아닌데, 진짜로 부분집합,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건 뭔 소리냐면, 방금 전에 A는 A의 부분집합이에요. 이런 말을 했잖아.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전체가 아니고 부분인데, A가 어떻게 A의 부분이 되지? 이게 좀 안 어울리지 않니?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게 어떻게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진부분집합은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들 중에서 본인을 뺀 나머지 부분집합들을 진부분집합이라고 그러는 거야. 본인과 똑같은 건 빼자. 자, 예를 들면 여기다 있는 거. 두 집합에 대하여 A가 B의 부분집합인데 둘이 같지는 않아. 같은 건 아니야. 그럴 때 걔를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 부분집합을 몇 개를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이제 부분집합 구하기를 할 텐데, 자, 진부분집합과 부분집합. 자, 집합이 A라고 하는 집합이, 그러니까 집합을 그냥 막 쓰자. 아니다, 이게 낫겠다. 자, A라고 하는 집합이 1, 2, 3이라고 하는 집합 원소 3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 공집합. 그 다음 원소 1로 이루어진 집합. 자, 집합 1은 A의 부분집합. 이해돼요? 원소 2로 이루어진 집합. 집합 3. 자, 그러면 원소 하나짜리 부분집합들이 이렇게 있고요. 원소 2개짜리 부분집합은 누가 있을까요? 1, 2로 만들어진 집합. 다음 1, 3으로 만들어진 집합. 다음 2, 3으로 만들어진 집합. 얘네들이 지금 부분집합들인 거야. 자, 이제 원소 2개짜리도 다 나열했죠. 그럼 마지막 뭐 남았어? A랑 똑같은 1, 2, 3으로 만들어진 집합. 자, 이렇게 해서 1, 2, 3의 부분집합은 다음과 같이 8개입니다. 8개. 부분집합을 다 지금 표현해 본 거야. 자, 모두 부분집합인 거 구한 거 이해되겠니? 그럼 이때 이만큼 전체, 이 전체를 우리는 아까 뭐라고 불렀냐? 이걸 A의 부분집합들이라고 배운 거야. 부분집합들 8개. 그런데 그 중에 A랑 똑같은 건 지금 말한 것처럼 부분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다. 그러면 진짜로 부분이 되는 건 누구냐? 얘네들만 말한 게 진짜 부분집합이야. 자, 지금 요 표현인 겁니다. 진짜로 부분집합은 전체 부분집합 중에 본인 자신을 제외한 것. 이해됐어요? 자, 요게 진부분집합의 뜻이다. 자, 그러면 공집합은 진부분집합이 있어, 없어? 응? 공집합의 부분집합은 공집합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진부분집합은 본인 자신을 빼야 되니까 없겠죠. 그러면 진짜로 부분이다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면 아무것도 없는 집합에 부분집합이 어디 있어? 없지. 아무것도 없는 거에 부분이 어디 있어? 그래서 진짜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는 건 본인 자신을 뺀 것을 이야기한다. 자, 그런 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건 과연 몇 개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몇 개일까요? 이걸 배울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모습일까요에서 몇 개일까요로 연결하는, 자, 오늘 이제 해야 되는 것 중에 난이도가 있는 핵심이 요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될 겁니다. 부분집합의 개수. 그래서 이제 보통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A라고 하는 집합이 원소를 n개 가지고 있다면 A 집합의 부분집합은 몇 개입니까? 했더니 2의 n승이래요. 2의 n승. 자, 이 의미를 지금부터 선생님이 잘 설명을 해볼게요. 부분집합의 개수. 자, 이 아이디어가 핵심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자, 3개짜리의 집합을 예를 들어볼게요. 자, A라고 하는 집합이 A1, 2, 3. 자, 이렇게 3개가 있대. 자, 그럼 방금 전에 원소 3개짜리로 부분집합을 다 나열해봤거든? 그랬더니 8개가 나왔어. 이 상황 이해나? 기억나? 이 상황?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원소의 포함 여부에 대한 경우의 수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 거예요. 경우의 수. 자, 그러면 집합을 다시 한번 보세요. 공집합, 집합 A1, 집합 A2,
집합 A3. 그다음 원소 2개짜리 A12. 그다음 A의 13. A의 23. 3개짜리 A의 1, 2, 3. 자, 이렇게 해서 총 8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집합들 안에는 요 A1이라고 하는 녀석 기준으로는 요 A1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있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 기준으로 이 안에. 자, 그러면 A2 기준으로도 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A3 기준으로도 이 안에 부분집합의 원소로 있다, 없다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표처럼 말해보면 우리가 동전 던지기처럼 하나도 없어요. 있다, 없다에 모두 없어. 모두 없어. 그게 공집합인 거야. 모두 없어. 그지? 자, 그러면 A1 있고 A2, A3 없어. 그게 얘인 거야. 따라오고 있니? 자, A1 없고 A2만 있어. 여기. 없고 있어. 그게 집합 A3인 거야. 동전 던지기 경우의 수처럼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여요? 그러면 이번에는 있고 없다, 있고 없고 있다, 없다, 있고 있다. 원소 2개 있는 거. 그 다음 있다. 이게 원소 3개짜리. 그게 차례대로 이렇게 8가지인 겁니다. 자, 원소가 각각 하나가 그 부분집합에 있다, 없다. 그러면 A1 기준으로 있을 거냐, 없을 거냐, 2가지. A2가 집합, 부분집합에 있다, 없다, 2가지. A3 있다, 없다, 2가지. 자, 그래서 총 2의 세제곱인 8가지가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 있다, 없다의 2가지, 2의 세제곱까지. 이걸 꼭 명심해야 돼. 그래야 그 다음 거 가.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집합이 n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면 n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은 2의 n승이에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n개. 2의 n승이에요. 이렇게 부분집합의 개수가 id가 나온다는 소리야. 이해됩니까? 자, 집합 A가 원소가 4개입니다.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몇 개? 2의 4 등 16개. 알겠어? 뭔 건지 알겠어? 자, 그 밑에 거는 보너스지요. 진부분집합 몇 개니? 본인 자신만 빼면 됩니다. 전체 모든 집합에서 본인 자신을 빼는 게 진부분집합의 개수다. 2의 n승의 아이디어를 이해해라. 2의 n승 이해했어? 그래야 확장한다. 자, 그럼 갑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이렇게 부분의 질문을 합니다. 다음에 A의 부분집합들 중 A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몇 개입니까? 이렇게. A1을 반드시 포함하는데 A1을 반드시 포함하는 애만 보면 요거네. A1을 반드시 포함하는 거는 A1이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거잖아. A2나 A3는 있던 없던 상관이 없는 거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4가지예요. 그럼 그 4가지를 어떻게 얘기할 거냐? 지금 A2가 A1이 반드시 포함된다 했잖아. 그럼 A1은 포함될 거냐 안 될 거냐 2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가 되는 거야? 포함돼야 돼요. 1가지가 되겠지. 1가지. 그래서 A1을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그럼 여기가 2가지가 아니고 1가지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1가지. 반드시 포함해야 되면. 그래서 2의 3승이 아니고 2의 마이너스 3 빼기 1승 2의 제곱의 경우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는 2가지가 아니고 1가지가 된다. 이 말 이해돼? 자, 그러면 다른 말로 또 해볼게. A1을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A1은 포함하지 말아라. A1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그럼 포함하지 않아야 되니까 걔도 누구야? 포함하지 않는 거. 이거네. 포함하지 않는 거. 그러면 역시 여기서도 경우의 수로 갑니다. A1이 나타내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1가지지. 포함하지 말아라. 포함한다 안 한다 2가지가 아니고 포함하지 말아라. 1가지잖아. 그러니까 2의 3-1승 이렇게 푼다는 거야.
반드시 포함하는 거 경우의 수를 한 가지로 만든다.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거 경우의 수를 한 가지로 만든다. 이 말 이해돼? 연습. 연습만이 살 길이다. 1, 2, 3, 4, 5, 6. 첫 번째. 자, 원소. B의 원소는 6개입니다.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 2에 6승 64개. 자, 두 번째. 1,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 2에 6승에서 몇을 빼라? 1, 2, 2개를 빼라. 2개는 가지수가 하나다. 그래서 2의 4승계다. 오케이? 세 번째, 3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다? 2에 6승이 아니고 여기서 몇 개 뺐다? 하나 뺐다. 2의 5승계 32개다. 자, 네 번째, 1, 2는 포함하고 3은 포함하지 않는 애 몇 개냐? 6승에서 포함하는 거 빼라 2개, 포함하지 않는 것도 빼라 1개, 2의 3승계 8개. 포함한다와 포함하지 않는다는 모두 지수에서 빼는 아이디어인 겁니다. 이해돼? 이해됐어? 그렇지? 마지막. 아니야, 그거는 문제에서 보자. 마지막에. 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에 대한 부분집합의 개수의 아이디어는 위에 있는 지수에서 개를 빼주는 겁니다. 자, 집합 A는 2, 3, 5, 7. A의 부분집합의 개수 2의 4승계. A의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승 빼기 1, 15개. 되겠죠? 자,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방금 그 얘기입니다. A의 원소 중 특정한 원소 K개를 반드시 갖는다. 그러면 N-K승이 된다. M개를 갖지 않는다. N-M승이 된다. K개를 갖고 M개를 갖지 않는다. 2분의 N 빼기 K 빼기 M승이 된다. 이렇게 된지 이해됐어요? 그 개수만큼 뺀 거듭제곱으로 푼다. 자, 이런 뜻이에요. 자, 다음 집합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해보자. 자, 1번. 1번의 모든 부분집합은 자, 공집합, 집합 2, 집합 4, 집합 2, 4 이렇게 4개. 자, 9의 양의 약수의 집합은 1, 3, 9. 자, 그러면 원소를 부분집합을 나열하자. 공집합, 집합 1, 집합 3, 집합 9, 집합 1, 3, 집합 1, 9, 집합 3, 9, 집합 1, 3, 9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309번. 다음에 부분집합이다와 부분집합이 아니다 중 알맞은 걸 쓰세요. 1, 3. 1 이상 3 이하인 정수집합 1, 2, 3의 부분집합 맞다. A, B, C, A, C, E 아니다. 공집합은 모든 부분의 집합, 부분집합이 맞다. 자, 310번입니다. 자, 마이너스 1과 1 다음에 부분집합과 같니? 자, 요게 x-1의 제곱은 0의 집합이니까 달라. 2초가 4 미만인 자연수는 3이 존재하는데 공집합 아니야. 자, 248 조건제시법. x는 2n승, n은 1, 2, 3. 자, 그러면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2, 4, 8 같다. 자, 311번. 5 이하의 소수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세요. 자, 5 이하의 소수는 누군데? 1, 3, 5. 자, 진부분집합이니까 전체 8개에서 1을 뺀 7개를 모두 구하세요. 그럼 진부분집합, 공집합, 집합 1, 집합 3, 집합 5, 집합 1, 3,
1, 5, 3, 5 여기까지. 소수 미안해. 홀수로 봤어. 자, 2, 3, 5 2, 3, 5, 2, 3, 2, 5 이렇게. 자, 이게 모든 진부 붙집합이 되겠다. 312번 x바 x는 16의 양의 약수 1, 2, 4, 8, 16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입니까? NA는 5 부분집합의 개수 2의 5승계 32개 진부분집합은 32 빼기 1 31개 1과 16을 원소로 갖는다. 전체 5개 중에 1과 6, 2개는 한 가지 경우만 취한다. 16을 원소로 갖지 않는다. 전체 5개 중에 16이라고 하는 하나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다. 16개. 되겠죠? 자, 풀어보세요. 자, 필수 예제 해봅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A집합 초반에 지금 나와 있는 집합에 대한 원소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지금 A집합에 나와 있는 원소 몇 개입니까? 원소 몇 개? 몇 개? 원소 4개야. 원소의 모습 지금 하나하나 써보면 자, 요 공집합 기호 1, 2, 그 다음 집합 기호로 되어 있는 요렇게가 모두 현재 A의 원소입니다. 자, 그러면 원소입니다와 같은 표현이 뭐냐? 이 원소들을 집합의 기호로 묶어서 부분집합입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요 공집합 기호가 A의 부분집합이니 그 말은 공집합 기호가 A의 원소이니 이거랑 같은 표현이야. 자, 여기서 나와 있는 원소들 다 묶어도 같고요. 자, 집합 1이 A의 부분집합이니 집합 2가 A의 부분집합이니 자, 그러면 집합 1, 2로 있는 애를 이렇게 묶은 게 부분집합이니 자, 같은 표현이에요. 자, 또한 여기 나와 있는 애들끼리 2개 이상을 묶어서 부분집합으로 만들면 공집합이 원소고 1이 원소니 이런 질문이 든다. 묶은 것도 가능하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자, 1번 맞습니까? 예스. 2번 맞습니까? 예스. 1번과 2번 같은 질문. 3번 맞습니까? 이렇게 생긴 원소는 없죠? 여기가 이지창으로 바뀌어야 맞는 답이 된다. 4번. 이렇게 생긴 원소 있다. 5번은 요 둘을 묶은 부분집합이다. 자, 이렇게 된다는 소리인 거야. 맞는 거 1, 2, 4, 5번. 8번. 다음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B의 부분집합이 될 때 A 값을 구하세요.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A의 모든 원소를 B가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현재 보니까 1이라는 원소가 A에 있으니까 B가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가질 수 있는 B가 앞에 있는 A제곱 더하기 2나 A 더하기 1이 1이라고 하는 원소를 취해야겠죠. 자, 자체적으로 케이스 두 가지. A제곱 더하기 2가 1이던가 또는 A 더하기 1이 1이던가. 자, 근데 A제곱 더하기 2가 1이 되려면 A제곱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네. 자,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실수 A 있다 없다? 없다. 복소수 i가 있죠? 자, 그러면 요게 만족하니까 a는 0입니다가 이렇게 확정이 된 거예요. 자, 이해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확인해 보면 a가 0이면 집합 a의 모습은 1과 2가 되고요. a가 0이면 집합 b의 모습은 3, 2, 1이 되니까 당연히 확인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케이스별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걸 이해를 하면 문제의 난이도는 꽤나 할만한 그런 문제들이에요. 두 집합이 서로 같다. A는 B다. 당연히 원소 개수도 같고 모든 원소들이 같은 값이래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가 A에 보이는데 마이너스 2가 얘가 마이너스 2여야만 하겠지. 그 다음 B에 3이 보이는데
요 a제곱 더하기 2a가 3이어야 하겠지요. 자, 그러면 조건을 가지고 식을 만들어 보면 a제곱 빼기 3a는 마이너스 2여야 돼요. 그 다음 a제곱 더하기 2a는 3이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애를 찾아라. 자, 얘가 정식으로 따지고 보면 연립 2차 방정식입니다. 자, 그러면 좌변에 자, 이렇게 했더니 인수분해 따라서 a는 1 또는 2. 이 녀석 인수분해하면 a는 마이너스 3 또는 1. 그러면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a는 1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사실은 이제 아까 연립방정식을 얘기한 게 위에서 아래를 빼도 됩니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빼면 a가 소거되고 좌변 뭐 남아요? 마이너스 5a. 우변 마이너스 5. a가 나와버리죠. a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문제풀이의 미호도 발휘할 수도 있다. 정석풀이는 이렇게 푸는 거고요. 자, 이런 게 아주 중요해요. 317번. 이렇게 범위로 나와 있는 애들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집합 A를 표현해 보자. 자, 마이너스 5 이상, 마이너스 2 미만. 자, 이렇게 생긴 게 집합 A입니다. 영역이니까 수직선 위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자, 집합 A인 거 이해되죠? 수직선으로. 자, 그러면 집합 B는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경계를 불포함인 애가 된대. 자, 그러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되려면, 즉 B가 A를 포함하려면 B의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은 이런 식으로 수직선 위에 표현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A 플러스 6인 거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 뭔가요? 마이너스 A 플러스 6.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지 포함하겠지. 오른쪽인 거 오케이?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둘이 만약에 겹쳐지는 상황을 상상하는 거야. 둘이 겹쳐져. 하얀 동그라미하고 노랑 동그라미하고 어차피 경계 불포함이죠? 그럼 둘이 겹쳐지는 거 B라고 하는 애가 겹쳐졌을 때 하얀 거 포함하는데 지장이 있나요? 가능한가요? 즉 둘이 겹치면 모습이 같은 거지. 같을 때에도 포함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겹치는 거 가능. 오케이? 자, 왼쪽도 보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5보다 일단 포함하려면 왼쪽에 있으면 되고요. 겹쳐지는 게 가능한지 보는 거야. 뚫려있는 애가 겹쳐있는 거랑 같이 겹쳤어. 자, 그러면 노란색이 하얀색 포함할 수 있다 없다? 노란색의 집합 B가 하얀색의 집합 A 포함할 수 있어 없어? 뚫린 거는 막힌 걸 포함할 수 없죠? 그러니까 가는 거는 안 돼요. 여기서는. 얘는 등호가 안 되고 여긴 등호가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을 거냐와 함께 대소관계. 요게 이제 부등식에서 뭐가? 살짝 헷갈리는 뭐 한 게 기억이 안 나. 포함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떠두고 있는데 너 왜 딴 얘기하고 있어? 아니 전에 배웠던 거 아니야? 맞아. 기억이 잘 안 나. 기억이 잘 안 나면 다 여기 들어야지. 왜 쟤랑 쑥쑥쑥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내 말이. 뭔 얘기하고 있나 했네. 기억이 안 나 이 얘기하고 있었어? 이라인? 항상 기본 경계를 잡고 그 경계에 겹치는 상황이 문제를 만족할 거냐 아닐 거냐. 와, 이거 간유하고 열심히 했던 그거네. 다시 해보자. 그래. 자, B가 A를 포함하려면 하얀색보다 겉에 크게 영역을 만들어야 되는 건 알겠지? 그러니까 영역이 커야 되니까 얘가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노란색이 포함할 수 있는지 간다. 노란색이 간다. 점점 작은데 가.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클 거냐, 마이너스 2 거냐, 마이너스 2보다 작아도 되느냐, 이 세 가지 상황을 판단하는 거야. 큰 거 오케이. 작으면 안 되는 거 알겠지? 그러면 같을 때 둘 다 뚫려 있잖아.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둘이 같으면 포함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게 A집합이고 이게 B집합이야. B가 A를 포함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포함하는 거잖아, 같으면. 그러면 지금 노랑이가 겹쳤어. 이게 노랑이야. 여기 왔어. 이게 얘랑 똑같은 값이 됐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되는 거니까 등호가 붙는다고. 갈 수 있음. 그 자리에 갈 수 있음. 알겠어? 이해돼? 그럼 저기 나와 있는 말은 x가 마이너스 5 이상이에요 라고 하는 A집합이 있는데 x가 마이너스 5 초과예요 라고 하는 B집합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B가 A를 포함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여기는 5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5가 없으니까 포함을 못하잖아. 그러면 노란 애가 마이너스 5의 값에 멈추면 이 모습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니까 등호가 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된다. 겹친다는 상황은 그게 같은 값이 됐을 때에 문제가 원하는 포함 관계를 여전히 만족할 거냐, 아닐 거냐를 따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또 소환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좀 본인이 알고 있는 거잖아. 나 이거 나오니까 까먹었어. 이거 뭐. 그럴 때 어떡하라고? 그거 찾아야죠. 그거 했던데. 응? 그걸 알고 있으면 좋은 거야. 자,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걸 이제 찾아주면 됩니다. 자, A는 1초과 8 이하가 A의 범위. 1초과 8 이하. 그럼 A의 최대값은 8, 최소값은 2가 되겠지. 정수. 사실은 그게 모르겠는데 지금 너도 내가 얘기하니까 지금 다시 얘기한 거지. 선생님한테 잘 모르겠어 얘기를 못하고 넘어가려고 그러잖아. 또. 그랬잖아 방금. 그런 거를 지향하라니까. 응? 아직도 내가 질문하기 지금 어렵나? 아니야? 확실해? 나 나름 질문 잘 받아주는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 아닌가 봐. 그래, 로아야? 그래, 안 그래? 질문 잘 못하시잖아, 물어볼 때까지. 응? 형훈아, 예? 질문 잘 못하잖아. 아니, 저 좀 해? 하진이는. 고등학교 때 고1 6월쯤 몇 월인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나름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뭐 그냥 공부를 하다가 고등학교 와서 이제 모의고사 보고 하니까 성적의 변화가 너무 심해서 공부를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잘 모르겠고 불안감에 휩싸였었어요. 특히 이제 중요 과목이 그때도 뭐 영수 하니까 국어도 중요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수학 선생님께 찾아가서 선생님 저 요즘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근데 이제 특별한 상황이 이렇어요. 질문하자. 자, 필수의 이제 10번입니다. 자, 여기까지인가요? 자, 특정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자, A의 집합의 원소는 몇 개? 5개. 그것의 부분집합 중 5는 반드시 같고 3과 6은 같지 않는다. 그러면 전체 5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같지 않는 거, 같는 거 빼면 2의 제곱 부분집합 4개. 됐죠? 자, 우리 앞에서 선생님이 언급하려다 말았던 멘트가 나왔어요. 적어도 한 개의 홀수. 자,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우리 경우의 수에서 이런 거 한 적 있는데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뭐 해야 돼? 전체에서 반대를 뺀다. 전체에서. 그러면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갖는 거는 모든 부분집합에서 뭘 뺀다? 홀수가 없는 거. 짝수만으로 만들어진 부분집합 또는 홀수가 없는 이게 더 정확하니까 홀수가 없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면 적어도 하나는 홀수가 있겠지요.
자, 그러면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 2의 5승계. 자, 뭐 홀수가 없어요. 홀수를 포함하지 않아요. 3, 4, 3, 5, 7. 3개를 포함하지 않아요. 32개 빼기 4개. 28개가 2번의 답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갖는다. 이해됐어? 이해됐어? 하나 더 있었네. 11까지야, 2까지야? 자, 두 집합 A, B에 대하여 11번에 중요 표시해 주세요. 자, 기호가 지금은 낯설 텐데 기호를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자, X라고 하는 애가 A를 포함하고 그다음 12의 약수 1, 2, 3, 4, 6, 12에는 포함된대. 자, 말 그대로 자, X는 요 B라고 하는 녀석의 부분집합이야. B의 부분집합이야. 그런데 이 4를 포함해야 돼. 자, 그러면 합쳐서 이야기하면 집합 X는 2와 4를 반드시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다. 2, 4를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 그게 몇 개니?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아까 했던 질문을 기호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2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중에 2하고 4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X가 될 수 있는 건 16개입니다.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이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입니다.